네, 방금 영상에서 그 커피 머신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커피 머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 헤드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룹 헤드를 뗀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 그룹 헤드의 모양이 커피 머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원리는 비슷해서 이걸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커피 추출 왕초보 영상이기 때문에 커피 추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룹 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고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디퓨저라는 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샤워 스크린이라는 게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샤워 스크린을 그룹 헤드랑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스,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그룹 헤드는 이렇게 나사로 결합을 하는 타입이 있고 나사가 없이 일체형으로 끼우는 타입이 또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커피 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룹 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커피 머신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룹 헤드에 이런 가스켓이라는 게 이 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켓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요 가스켓의 이 부분과 포터필터 아까 배웠던 포터필터 요 윗부분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켓 요 부분과 포터필터의 바스켓 요 부분이 만나서 꽉 밀착이 되고 밀착이 되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커피를 추출하면서 이 밑으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켓은 이렇게 고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고무는 오래 쓰면은 한 몇 달 쓰면은 딱딱해집니다.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좀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이 이렇게 있어야 얘랑 이렇게 꽉 만났을 때 그 커피를 추출하는데 물이 옆으로 안 새고 딱 쪼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좀 수시로 몇 달을 쓰시면 이렇게 교환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요 교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따로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뭐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가스켓은 정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요 샤워 스크린도 같이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데 죄송합니다. 예,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게 커피를 추출할 때 내가 체결하는 포터필터가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왕초보 영상에서는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거고 요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커피 추출, 에스프레소 추출이 어떻게 힘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커피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생겼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라인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도 종류가 되게 많죠. 가정에서 쓰시는 가정용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뭐 손으로 가는 핸드밀도 가정용이죠. 핸드밀 그라인더라고 해서 손으로 돌려서 쓰는 그라인더. 그런데 이제 보통 카페에서 쓰는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하게 그라인더를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아낼 분쇄도를 잡을 수 있고 커피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용 그라인더를 일반적으로 쓰세요. 근데 이제 보급형부터 하이엔드 그라인더까지 도 다양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라인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그라인더의 모습이고요. 그라인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원을 켜야 되니까
그라인더 스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인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딱 해서 그라인더 스위치를 켜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커피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갈 수 있도록 포토필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모양이 그라인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부분 다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커피가 쫙 갈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포토필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밀죠. 예, 밀어서 이제 커피를 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토출구예요. 여기서 이제 커피가 나오는 거죠. 토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액정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커피 그라인딩 시간들을 조정한다든지, 이제 커피가 얼마나 갈렸는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액정이 일반적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분쇄도를 조정하는 분쇄 조정 링입니다. 그래서 분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 링이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타이트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커피 원두를 담는 이제 호퍼라고 부르는 커피 호퍼. 그래서 호퍼, 여기 이제 커피를 담는 거죠. 이렇게 뭐 요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제 해보면은 다 적응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라인더 분쇄도에 대한 부분들을 사장님들께서 그리고 홈카페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세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많은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어 가지고 뭐 숫자가 작은 게 오면 가늘어지고 숫자가 큰 게 오면 굵어집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커피 배울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분쇄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분쇄 조절할 수 있는 분쇄 조절 링이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들이 기준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라인더들은 액정 가운데가 기준점이긴 한데요.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록 나온 데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눈금, 요 숫자들이 이 기준점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분쇄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큰 게 이 기준점에 오면 분쇄도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은 게 이 기준점에 오게 되면 분쇄도가 가늘어져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셔도 편하고 좋긴 한데요. 그러면 더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굵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돌리면 숫자가 3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굵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1이 가까이 오면 아주 가늘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쇄도를 일반적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숫자가 작고 큰 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얘는 분쇄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길래 그런 건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요걸 조금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한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 풀었습니다. 힘드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시계 방향으로 막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홈이 있죠. 홈이 이렇게 나사선이 있습니다. 나사선이 있거든요. 나사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얘를 넣어서 돌리게 되면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리면 점점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있죠.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안에도 보시면 그라인더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꼽혀서 돌리면 얘가
얘가 점점 내려가면서 얘를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 그라인더 날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 날이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그라인더 날이 이 두 개가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징 그 분쇄 조절 링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점점점 늘어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어떤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인더 제조사마다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간격이 밑에 있는 날과 위에 있는 날의 간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간격에 따라서 커피 갈리는 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아주 붙어 있으면 커피 입자가 되게 미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풀어준다고 이렇게 들게 되면 커피 입자가 되게 굵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오느냐 한쪽 방향만 보통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고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가운데로 들어간 커피 원두가 갈려 나오는 굵기가 달라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이 틈이 되게 가늘면 고와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입자가 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설명을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라인더 일반적인 그라인더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라인더 포토필터 거치대, 그 다음에 그라인더 마이크로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꼽 스위치라고 부르는 스위치가 있고, 토출구,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액정,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분쇄 조절판, 조절 링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호퍼, 이런 순서로 일반적인 그라인더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아주 생황 기초편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요 커피 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명칭,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커피 추출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어서 교육 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때 이런 어떤 용어나 커피 머신의 어떤 구조 때문에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육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추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아주 생황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커피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